예, 여러분 기다리셨죠? 참 이분이 없었으면 내란 진압됐을까? 됐습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우리 부승찬 의원님 볼 때마다 저는 참 이제 우리 정어리 TV 개국 2주년이 다가오는데 그 개국 전에 우리가 같이 광주에 갔잖아요. 예. 광주에 가서 그 이렇게 강연하고 그랬는데 야, 그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갔다 와서 이제 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달고 됐는데 또 내란이 일어나고 이야, 한 20년 같은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길었죠. 이야. 네. 그때도 제가 강연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런 분이 정말 정치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참 잘 될 텐데 제가 두 가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군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데 꾸준히 공부하면서 학위도 따고 책도 펴내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때 만난 분들이 장애인들이신데 그냥 그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런 자세 제가 참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이번에도 책을 또 하나 펴내셨던데 예, 예.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예. 그들은 전시 계엄을 꿈꾸었다. 예. 오, 계엄 1주년에 맞춘 겁니까? 예, 아니 그냥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예. 그리고 제보자들이 이제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이적죄 드러난 거 말고 예. 저 책에서 뭔가 좀 새롭게 뭔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이 제보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무인기 드론 사령부 창설부터 그 다음에 무인기는 어떻게 도입을 했고 그게 어떻게 또 평양으로 이제 날려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발표하면서 추락한 무인기를 보고 발표하면서 이걸 어떻게 왜곡할 건지 이 그 일종의 일대기를 쫙 제보자의 제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거니까요. 그러면 혹시 드론 사령부 창설하는 것부터 무슨 준비가 있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인기를 우리로 보내잖아요. 우리 쪽으로. 22년 12월 26일. 예. 그때 윤석열이 경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인기 2대를 보내요. 용산까지 훑고 지나갔잖아요. 예, 그 온 거 용산 3km 예. 여기까지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왔는데 훑고 지나갔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대노하면서 바로 우리가 무인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무인기 2대를 보내는데 이게 또 유엔 정전위원회에서 유엔사 정전위원회에서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가 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국가연을 갑니다. 대노하고 야 우리 응징보복해야 된다. 계속 거기 가서 응징보복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당장 만들어라. 북한에 보내게. 그렇게 해서 김용현이 옆에 경호처장이잖아요. 원래 경호처장은 어떤 회의나 뭐 어디 방문할 때 이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경호에만 신경. 우리 100대도 단기간에 100대, 1000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무인기를 이제 전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도 다 책 안에 내용에 녹아났고요. 그때 당시 ADD의 무인기 전문 연구 박사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이제 저항을 좀 해요. 그때부터. 이건 안 됩니다. 법 절차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군부대에다 제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라고 그래요.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돈은 방안을 강구해라. 근데 기술료라든지 이런 돈을 사용해서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예. 그때 북한 무인기가 침투해가지고 용산까지 훑고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예. 윤석열이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드론 사령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미 드론 사령부가 있었잖아요. 그 있었죠. 그때. 있었는데
그 완전히 우리가 전혀 그때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때 야 당시. 드론 사령부가 있는데 무슨 드론 네. 사령부를 새로 만든다는 거야. 드론 사령부 있는 것도 모르냐? 네. 대통령이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기억하시네. 네, 그때 드론 사령부하고 지금 드론 사령부는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새로 만든 거군요. 근데 그걸 국방부 만들면서부터 직할 부대 그리고 합참 의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 합동 부대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있던 드론 사령부는 좀 다른 거죠. 뭐 투스타급이 교리요. 아니었나요? 그렇죠. 거기는 김용대가 오면서 새로 이제 예. 투스타급의 예. 큰 부대로 격상이 된 거군요. 네, 예, 예. 오. 그 전에 이보영이라는 사령관이 잠깐 하고요. 예. 몇 개월 예. 하고 김용대를 임기제 진급을 시켜서 이제 그 드론사에다 집어넣죠. 그러면은 부위원님이 지금 이제 쭉 시간이 지났으니까 김용대도 주요 가담자로 보십니까? 가담자죠. 이미 평양 무인기 작전을 기획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놈아를 구속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이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제대로 기각- 조사를 못 한 거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 영장 실질 전담도 별도로 가야 된다.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 삼인방. 지법의 네. 3인방은 빼야 된다. 이게 조이대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 그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대통령 오면 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귀국했습니다. 7박 10일 예. 동안에. 바로바로 좀 해야죠. 예, 그거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책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예. 저 카피도 잘 돼 있는데요. 송창신님 책 제목 멋집니다. 서점에서 구입하면 되나요? 이 27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예, 예. 아 내일 이제 처음 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서 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드론 사령부 만들 때부터 내란 음모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김용현이라든지 또 여인영이라든지 이 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을 때 네. 뭐지 저거 그때 당시에 아무리 윤석열 믿고 저렇게 할 수 있나 막 이랬는데 이제 보면은 예. 특히 이제 부승찬 의원님하고 김용현이하고 이렇게 한판 한 거 있잖아요. 예, 김용현이랑도 한판 하고 여인영이랑도 한판. 여인영이랑 하고 여인영이랑 붙었을 때 그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때가 10월쯤이에요. 예,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미 다 준비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 할 때 완벽하게 준비가 끝날 때죠. 여인영이 보는 눈빛 네. 딱 보면은 네. 부승찬 그래 너 좀 이따 보자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큰일 날 뻔하셨네. 예, 아마 이게 저는 이런 국회도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보좌관도 있고. 예. 삼성 장군이나 국무위원이 저런 태도들을 보이는 걸 처음 봐요.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을 질의를 막진 않거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추후에 답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때는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항의 의원이 이런 답변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니까 아니 할 얘기 못하면 그게 병신이 이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예. 상스러운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다 이제 그렇죠. 조만간 니는 끝났다. 아니 답변도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도 김민석 의원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못 되시는 거면 이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이미 계획이 끝났고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부승찬 의원님은 촉이 좀 남다르신 분이잖아요. 예. 그때 여인영 저 태도 보고 뭔가 좀 느낌이 안 오셨어요? 느낌이 많이 왔어요.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대북전단 그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날려보낼 때 결국 휴전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단속하게 돼 있거든. 항공안전법상에. 그리고 승인된 거에 한해서만 초소형 비행체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승인 안 된 거는 다 단속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합참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대북 확성기도 이제 재개를 하고 예.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이례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페북에다가 이거 계엄이다. 그게 6월이었어요. 6월에 예, 6월에 계엄이 일어나서 또 천공이 때마침 통일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2025년 가을 통일 대통령. 이 시나리오가 왠지 이건 계엄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때 촉이 있었죠. 군사적인 행위들이 너무 이례적이고 공세적이었어요. 마치 북한 제발 공격해줘, 공격해줘,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군사 행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충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안 막고, 야, 이게 뭔가 있구나. 알고 봤더니 이제 대북전단 같은 경우도 국군 심리전단에서 이 우리 민간단체,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시킬 때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서 같이 뿌려요. 거기다 전단을 넣어서. 그러니 단속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뭔가 있구나. 근데 이제 딱 천공이 유튜브에서 2025년 가을에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 이건 전쟁 위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쟁 위에 북한이 뭐 그렇게 빨리 무너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전쟁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뭐 이제 서해안에서의 K9 자주포 백령도 연평도에서 이제 실사격 훈련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계엄이구나. 아는 분들이 보는 거하고 예.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계엄 냄새를 맡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6월이고 예. 김병주, 김민석, 예. 뭐 이재명 그때 당시 당대표가 8월, 9월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원조로 따지면 계엄의 징후를 제일 먼저 포착한 원조는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네. 그걸 기록으로 남겼으니까요. 아하. 기록을- 그렇죠. 기록이 없고 이제 와서 나 진작에 알았어 그러면 예. 뻥이지만. 예, SNS에 이미-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도 나왔어요.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 그래갖고 이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죠. 우리 의원실에서. 오케이. 그럼 오늘 원조 딱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 보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겠죠. 저 말도 안 되는 말도 소리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예, 그때. 예. 자, 비판 많이 여인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황당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았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해요. 예. 그 얘기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그 여인영을 보고 있으면 뭐 빵점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계엄에 동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메모, 그 다음에 본인이 한 행위, 김용대 사령관이 원래 인기제 투스타, 그러니까 이성 장군의 진급 대상에서 없었던 사람이에요. 후보군에. 예. 그거를 여인영이 메이킹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22년도 11월에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서 총을 쐈어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비상대권을 얘기한 최초거든요. 예. 외부에다 얘기한. 이게 당선되고 6개월 만에 그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신원식을 다음에 3월에 포섭하려고 했는데 신원식이 응하지 않았죠.
이건 변수가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신원식 당시 장관이 경호처장한테 전화해서 똑바로 모시라고 대통령. 그래서 신원식을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호처장이 인사에 개입하는 거죠. 예. 인사에 개입해서 뭐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자리에 두기 아주 핵심 자리이죠. 예. 계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엄군으로서 역할하는 자리에 이제 포지셔닝을 해놓은 건데 신원식이가 이제 문상호 태클을 걸잖아요. 예. 전 정보사령관. 그 블랙요원 명단 유출됐죠. 그다음에 그 HID 부대를 관리하는 여단장하고 이제 소송전, 고소고발전이 있어갖고 이거 아웃시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원식이 되면 또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식은 말을 안 들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장관 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경호처장 자리에서 장관으로 와요. 군장성 인사전에. 그게 군장성이 보통 4월, 10월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되기 전에 9월 6일 날 취임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문상호를 잔류시키고 그다음에 세계 사령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 잔류시키는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해군 공군은 삼성 장군을 진급을 시킵니다. 예. 육군만 진급을 안 시켜요. 삼성 장군 진급시키면 2년 된 사령관들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육군만 삼성 장군을 내지 않는 아주 특이한 장군 인사를 합니다. 이게 인사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완벽을 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은 준비된 거였고 다 핵심 체포 요원들. 군 인사 시스템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여다봐도 이상 직원을 포착을 그렇죠. 할 수가 있었겠군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첩사령관이랑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수시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신원식 같은 경우에는 네. 장관 자리를 김용현한테 넘겨주고 국가안보실장을 갔잖아요. 그러면 대충 왜 이렇게 하는지 눈치를 챘을 텐데. 아니 신원식 안보실장은 저는 상당히 안 좋게 봤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붕짜자. 붕짜자도 예. 하고.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당히 장관할 때도 이제 붙기도 하고 그랬죠. 이랬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군이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유사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의원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군이 보통 군입니까? 아주 강한 확신에 찼더라고. 절대 안 따를 겁니다.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장관 마지막 그 국방위 상임위원회 할 때 계엄 얘기를 꺼내니까 완전히 노발대발했어요. 신원식. 그건 지심이었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보실장으로 발령 나서 처음으로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대통령실 이 상임위 이걸 관장하잖아요. 예. 안보실장이 왔길래 저랑 마지막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네. 안보실장 그만두세요. 제가 이랬어요. 군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다. 어떻게 장관이 장군 인사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경질이 되냐. 영전이 아니다. 경질이지. 그럼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그만두시라.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만 못 두죠. 그러니까 이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신원식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건 안 먹히니까 안 되겠다. 네. 저 또 나가면은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다 집어넣어 놓고 예. 김용현 당신이 가가지고 근데 김용현이 고등학교 1년 선배라며. 예, 근데 그렇죠. 윤석열이 뭐 할 때 김용현한테 계속 반말을 해요. 원래 다 반말하더라고요. 그 참 기본이 안 된 놈이야. 예. 그래도 고등학교 선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김용현이 자기가 1년 선배라도 대통령이니까 말을 올릴 수는 있지만 지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참 아무튼
그다음에 두 번째 여인영이가 예. 그 김어준 이건 뭐 완전 바이든 날리면 시즌 2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어찌 됐든 충암고 후배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이가 여인영한테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했다기로서니 이렇게 확 돌변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엄의 개자도 모른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동안은 공동체였잖아요. 어찌됐든 내란 수계는 윤석열이잖아.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제 개인이 된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자 도생. 각자 도생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인영이가 그런 진술을 하기 전에 김용현이로 책임을 다 전가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예. 야, 난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어. 근데 선관이랑 뭐 여론조사 꽃이랑 이런데 내가 들어가라고 한 적도 없어. 다 김용현이 한 거야.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최대 사형이고 그러면 김용현이 다 기획하고 본인이 한 거고 나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화했길래 야 그건 너무하다. 난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인영이가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야 자칫하다간 김용현, 여인영 자기한테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난 무릎 꿇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예. 무릎 꿇고 예. 말렸다. 아니 무릎 꿇고 말린 사람이 그 메모를 그렇게 쓰고 전쟁을 유도하는 메모를 쓰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방첩 부대장들 핵심 방첩 부대장이죠. 합참, 국방부, 지상 작전사령부 부대장들한테 오물풍선에 대한 동향 보고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야 이거 한판 붙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여인영과 김용현과 그리고 윤석열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죠. 예. 그런데 이제는 각자 이제 도생으로 예. 가는 건데 예. 오늘 오신 김에 궁금한 거 좀 많이 여쭤봐야 되겠네. 예. 지금 이렇게 1년이 쭉 돼가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개통도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맨 위에 윤석열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렇죠. 나눈다고 봤을 때 네. 맨 위에 윤석열과 함께 죽기 살기로 가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힌 사람. 예, 뭐 차지철, 예, 차지철. 또 그 박종규, 예. 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12.12 사태 때 전두환 옆에도 뭐 정호용, 노태우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그렇죠. 예. 그 멤버들을 한다면은 첫 번째 1 카테고리에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가장 상층부에는 윤석열이 있을 거고 예. 그 아래는요. 이 기획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법리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라인들. 뭐 박성재, 이상민, 이왕규, 뭐 그다음에 민정수석, 김주현. 네. 이런 라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라인들 바로 밑에 누구가 있냐면 경호처 라인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개헌과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군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행동대원들이에요. 기획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기획 라인들이 어디까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각 부처별로 임무 쪽지들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뭐 최상목부터 시작을 해서 쪽지를 나눠주고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김용현 머리 즉 말하자면 내가 한글 파일을 쓰는지 MS 워드를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획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고요. 예. 다른 인물들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 과연 박성재, 이상민의 이왕규 이 정도에서 끝났느냐. 노상원은? 아니 노상원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이게
약간 김재규와 차지철의 관계 같은 즉 말하자면 김용현하고 그 모든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누구냐면 예. 김용현하고 여인영은 빠지지 않아요. 예. 대통령이 여인영을 엄청 예뻐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권력인 김용현이 이거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인영은 일종의 계엄이라는 이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수부를 꾸리고 뭐 하고 뭐 체포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쪽에 있었던 거고, 김용현은 일반인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나중에 공신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를 네. 보더라도 네. 예? 뭐 이렇게 반정을 보더라도 이 서열이 공신의 등급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현이 좀 급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본인도 이제 군부고 방첩사령관이고 합동수사본부장, 합수본부장을 하니까 이제 여인영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의 10년 후배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무슨 술자리에 배석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총애하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한때는 가장 서열 2위의 이 총애를 받는, 근데 본인도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을 통한 수거계 2단은 여인영 입에서 나온 게 없거든요. 수사 2단. 예. 별도로 꾸리잖아요. 그 롯데리아 예. 모임을 통해서 별도로 꾸리잖아요. 그 다음에 HID. 이게 다 김용현 쪽 라인이잖아요. 정보 라인들. 그러니까 계엄도 2개 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인영 라인과 법조 라인. 예. 아니, 아니요. 경호 라인. 예, 행동대는. 그러니까 법조 라인은 위에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경호, 일단 라인들 전부 알고 있고, 전부 누구를 불러들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경호처장이나 경호 라인들이죠. 그 차장했던 친구나. 자, 그러면 지금 기획총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지금 그거를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김태효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이제 딱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왔다. 검찰에서. 이거 외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방첩사의 증언에 따르면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증언에 대한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죠. 검찰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 검찰총장은 당시 검사 심우정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전두환 군사반란 때 기획은 보안사에 같이 있던 허삼수 허평이 네, 주로 둘이었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누구일까? 이걸 그렇죠. 궁금해하는 건데. 지금은 전부 김용현으로만 쏠려 있는데, 김용현이 왜냐하면 대가리가 그 정도 안 될 것 안 같은데.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계엄은 보시면 행안부 움직이죠, 국방부 움직이죠, 뭐 행안부 이제 경찰 움직이죠. 그 다음에 소방 뭐 다 행안부 이야기는 하지만 소방청 해경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권력 기관들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거를 김용현 혼자서 다 한다? 불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검찰과 협조 없이 간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본인들이 잘못됐을 상황도 상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조언을 받았는지, 심우정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민정수석은 김전 민정수석은 심우정과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박성재는 과연 박성재도 정말 한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박성재는 검찰과 민정과 어떤 관계 속에서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를 모 언론에는 전 비서실장 있잖아요. 지금 어디 제주도. 정진석이? 예. 예. 이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행동대원들을 마치 기획까지 다 한 사람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우리 부승찬 의원님 머릿속에는 어떤 자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술 처마시느라고 어떻게 기획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김용현도 그거 능력 안 돼. 감이 안 되고 정진석도 제가 좀 아는데 그렇게 못해요. 거기도 그 일을 잘 안 해. 예. 김태효가 좀 의심이 되고 예. 난 노상원인가 했는데 지금 노상원은 다른 역할일까라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노상원은 한정돼 있어요. 예. 이게 그냥 그 체포조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이송을 하다가 이거를 공작이잖아요. 코버트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할 것인가. 요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노상원은. 그러면은 부의원님 머릿속에 지금 희미하게 떠오르는 실루엣은 누굽니까? 저도 김태호로 봤죠. 예. 왜냐하면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이게 김태호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 나가서 제보를 받은 내용이에요. 제보를 받았는데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김태호가 이제 출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태호한테 질의도 했었는데 예. 출근을 했는데 복도에서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잘 돼갑니까? 이거를 김태호가 물어봤고 김용현이가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걱정 마십시오. 잘 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제보예요. 순수하게 제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로 대통령실에서 고발당했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대통령실에서 이제 강한 입장 표명도 나오고 그랬던 사안인데 이런 제보를 보면 이 분명 김태호가 안보실에선 넘버원이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안보실장들은 전부 바지였잖아요. 신원식 그렇죠.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HID를 가고 그다음에 1차장 소속인 HID 대통령실 파견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매일 받고 HID는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태호가 뭐냐 이거야. 이 인물은 대체 그 사전에 계엄 한 6개월 뭐 이 정도부터 이제 HID를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전두환, 박정희 군사 쿠데타는 성공했잖아요. 네.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치밀한 계획, 철저한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충성도. 네. 그 이번에는 왜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실패해놓고 나서 이제 윤석열 한다는 말이 뭐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경고성이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 네. 김태효를 의심하지만 어찌됐든 브레인 쪽은 아까 말씀하신 4인방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자들이 총괄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게 대가리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여인영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거는 북한의 도발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알거든. 신원식도 알았던 거고 김용현은 몰랐던 거예요. 김용현은 내가 지시하면 따르거니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은 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평양 무인기도 그렇지만 열심히 하긴 해도 이제 약간 계획적이지 못한 즉흥적인, 그러니까 뭐 합참 상황실에 지휘통제실에 지하에 내려와 갖고 이야 원점 타격해 막 우리가 북한으로 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뭐 즉흥적인 지시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인영은 치밀했죠. 나름. 그렇죠. 예. 예, 여인영은 상당히 머리가 그나마 좋은 사람이고. 아니, 저는 김용현이 하는 것 보고 쟤는 상당히 부족하구나. 수가 낮구나.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가 딱 이렇게 실세고 모든 것을 뒤에서 하면 도광양회예요. 앞에 다 감추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나서도 그냥 예예예예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거 깝죽될 때 저는 수준이 안 되는구나 제가 알아봤죠. 근데 이제 이자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이유가 주요 요직에 내 고등학교 후배 집어넣어 놓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승진시켜주고
승진시켜줄 때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는 사람 승진시켜주면 고마운지 모르니까 잽도 안 되는 거 그냥 그렇죠. 딱 승진시켜주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곽종근 사령관도 특수전 사령관 갈 잽이 안 됐다면서요. 4차 진급입니다. 4차 진급. 네, 그건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왜 진급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발탁했을까요? 사람을 잘 못 본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여인형 이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본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진우는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 이진우는 정말 바본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진우는 막 답변하는 거 들으면 막 기가 찬데 네. 곽종근은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을 좀 들어보면 사람이 선해요. 그런 것 같아요. 선한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 진급까지 노리거든요. 장군 진급을. 2차까지 안 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짐 싸는 곳으로 가요. 이제 제대 준비를 저녁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곽종근은 본인 스스로도 다 포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3차까지 안 됐죠? 4차에 건져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예. 왜 김용현이 자기를 선택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고마워할 줄 알았겠지 뭐.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너무 고마운 상태에서 특전사 경험도 없는데 특전사령관까지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가다 보니까 충성을 다하죠, 군은. 아니 자기의 언감생심 쓰리스타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까지. 예.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곽종근은 이제 그 마지막 공소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2월 3일 날 일어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게 북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707이든 각 공수여단에다가 그런 지시를 한 거죠. 오늘 그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통신 축선에 유지하고 대기조를 운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계엄이고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예. 이게 심적으로 예. 원래 선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3명의 사령관 중에 유일하게 4명이죠. 정부사령관 4명의 사령관 중에 유일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오늘 부승찬 의원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가고 다음에 오셔가지고는 네. 또 한번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질 때 네. 한번 좀 딱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쭉 드러나는데 신범철 차관 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보면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범철 차관은 아예 뺐을까요? 예. 명색이 국방부 차관인데. 아니 저 그러다 보니까 최혜병 쪽에 많이 활용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김선호가 있었고 하니까 신범철은 이게 학자잖아요. 어찌 됐든 학자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윤석열이 봤을 땐 그렇죠. 신범철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믿을 수 있었으면 계속 끌고 갔죠. 그냥 문민이니까 차관 하나 그냥 넣어놓자 이런 거였다고. 예. 근데 이제 보시는 거죠? 김선호로 바뀐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변인 했던 이름 뭐죠? 전하규. 전하규. 예. 우리는 여기도 좀 수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대변인 할 때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예.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게 관계된 모든 회의에는 대변인이 배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배석을 장관의 모든 일정이나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군사보좌관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는 군사보좌관. 그러니까 군사보좌관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들은 좀 놓치고 있죠. 대변인과 군사보좌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알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봐요. 모를 리가 없거든. 특검에서 혹시 부위원님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 안 옵니까? 저희는 평양 무인기, 외환과 관련돼서.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죠. 예. 우리가 받은 자료들 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보자들 특검으로 연결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책 읽어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것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타겟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간 것도 있고 아닌 16개 것도 타겟. 있고. 예. 근데 정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들 정말 선을 넘네. 우리 저 부위원님 표현대로. 그렇게 해서 꼭지가 돌아왔을 법도 한데 도발을 안 했어요. 네. 의도를 알았을까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 그냥 미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도발이죠. 우리가 2015년도 목함지뢰 사건 때 보시면 알잖아요. 뭐 풍선에 대해서 고사초 뭐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틀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사총, 고사포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날아오는 대북 풍선에 대해서 쏘아서 이제 민가에도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일 그때로 돌아가면 북한은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을 이제 김정은이 발표했고 그래서 지방에다가 공장을 짓고 도로를 이제 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이 정책들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파병이지만 하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호전적이야. 우리가 이제 대응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으로 간다 생각하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이제 이 동맹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기서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 여기서 제2전선이 꾸려진다? 그러면 북한은 멸절이다. 네. 북한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되든 김정은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석을 할 능력이 된 거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냐면 적대적 이국가론. 그러니까 서로 공격도 하지 말고 예. 모른 채 지내자예요. 국가 대 국가로.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지내다. 그다음에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하잖아요. 즉 말하자면 얘네들이 기습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폭파해? 그러면 자기 기계화 군단이 어떻게 남하를 해요?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전차 방벽을 세워? 그럼 자기네가 방벽을 세운다는 건 한국군이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전술이거든요. 그만큼 전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다만 여기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인명피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포 사격이 있는다든지 그런데 했을 때는 도발했겠죠. 그래서 김용현이 계속해서 원점 타격을 그렇죠, 얘기했던 그렇죠. 거예요. 원점 타격을. 생각해 보면 하늘이 도왔네요. 그렇죠. 정말. 예, 하늘이 도운 거예요. 만일 15년도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러시아하고 관계도 뭐 네. 이렇게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민들 잘 먹고 잘 사자 뭐 이것도 조금 뭐 했을 거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북한은 상당히 안 좋은 여기서 남북 전쟁 혹은 국지전까지 갔을 경우에는 정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오물풍선으로 끊임없이 대응을 했던 그런 거였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책 읽고 한번 다시 한번 뵙고 오늘 네네. 격려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로 이은주 반장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승찬 의원님은 앵커님 평가에 더해 불의에 맞서 떨치고 일어설 줄 아는 진짜 사나이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진짜 사나이.
사나이라고 썼습니다. 진짜 사나이. 강강약약의 대명사. 정어리 TV 원조 가족 패널 부승찬 의원님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아니, 저 원조 맞잖아요. 원조 맞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우리 정어리 언들이 만들어낸 국회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오늘 후원 계좌 그거 안 가져왔어요? 아니, 저 다 찼어요. 다 차버렸어? 이야. 아니 진짜 왜냐하면 거의 데뷔전이었잖아요. 예, 정어리 TV가 데뷔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어리 TV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때 창설 멤버잖아요. 멤버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고 아이고. 예, 기묘하게 쓰려고 만들어줬고 거기에 보답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아이고 마음은 무슨 늘 갖고 말씀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탁하면 와주시고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 가운데 각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생각하는 분이 두 분이에요. 부승찬 의원님하고 김준혁 의원님하고 두 분은 우리 정어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때 딱 세 분이 이기현 의원도 네, 있는데 이기현 의원은 좀 띄엄띄엄 왔는데 예, 세 분이서 우리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이기현 의원이 옷도 배가 입고. 많이 나왔죠. 아, 그랬으니까 배치기를 견뎌낸 거예요. 저도 이게 윤리 제소됐잖아요. 예. 한 주먹거리로. 그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송원석 의원 대표 원내대표한테 예. 제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대고 있다고. 이게 나쁜 말이죠. 근데 그날 본회의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안 왔다고 한 30개 정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다 나갔어요. 퇴장을 해버렸다. 본회의장. 그리고 저희만 한 50여 개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민생 안건이죠. 법안들 표결을 하는데 그 표결을 다 끝내고 5분 발언들을 하잖아요. 양당에서. 근데 저는 뭐 강제 동원과 관련된 단체와 미팅이 있어서 나가고 있었어요. 다 표결 끝나고 5분 발언 때 딱 나가는데 송원석 그 국힘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있더라고. 그때 대뜸 하는 말이 야 표결도 안 하고 어디 나가? 이랬어요 저한테. 반말로. 네. 호로 졌지. 그래갖고 야 어디다 대고 반말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 어? 그런데 민주당이 말이야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했는데 표결도 안 하고 나가. 표결 다 했거든요 제가. 표결 다 하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뭐 어때 대고 반말이야? 어따 막 이렇게 반말 막 이러길래 아이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막 이랬어요. 나쁜 말인 줄은 몰라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먼저 시비를 도발을 아니 했다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으이씨. 그 다행인 줄 알아요. 국회법이 살렸어요. 만약에 우리 부승찬 의원하고 홍장원 차장하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홍장원 차장이 이기죠. 정말? 네. 오.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무도도 하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간 병기고 오. 저는 인간 병기 교육은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육을 기획하고 우리 요원들과 같이 산악훈련 동참하고 그 다음에 HID 가서 이제 총 쏘고 그 다음에 뭐 저쪽 해상 침투부대 가서 이제 물속에서 뭐 오전 반나절 담갔다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장원 차장은 인간 병기죠. 그 정도예요. 아, 그럼요. 거기 함부로 그 변호사들 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법리대로만 해야지 막 감정이 섞여갖고 그거 건들면 안 돼요. 젓가락 던져갖고 파리도 잡고 그래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홍장원 차장은 제가 그 하위 한 10 레벨이라 레벨로? 최고 등급이죠. 정말? 예. 그 중간에 뭐 특전사 뭐 이제 전문 요원들 있잖아요. 우리 요원들 막 하고 저는 이제 깔짝 2년 맛본 2년 동안 이제 특수부대 뭐 요거를 맛본 그냥 한 12권 등급 정도 되고 홍장원 차장은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생긴 것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몰라서. 푸근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거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주셔. 그래가지고 많이 좀 틀어줍시다. 그 변호인들 그 까불지 못하게. 얼마나 정말 가창했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은 흔적을 안 남겨요. 흔적을 안 남긴 나쁜 마음을 안 먹겠지만 워낙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나쁜 마음은 안 먹겠지만
나쁜 맘 먹어도 흔적을 안 남기니까 이 문제라는 거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 블랙 요원들 그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서 실제 죽고, 예, 근데 이제 무명으로 죽잖아요. 우리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그런 사람들은 존중해 주고요. 해야지. 거기다 그냥 뭐 우리 민주주의과 법치주의 국가 뭐 깝죽깝죽도요. 그냥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감정을 거두고 이성을 간들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지금 뭐 나이가 이제 홍 차장도 좀 들어서 펄펄 날아다니지는 못할지 몰라도 왕년에 정말 어땠을지 짐작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재임용이 되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까운 인재니까 재임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있다 보니까 이념적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블랙 요원들은 그냥 국가, 그렇죠. 자기 목숨 딱 두 가지잖아요. 요거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괜히 둘쑤시냐고. 국가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사람 또 한 명 알고 있어요. 누구요? 부승찬.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저는 막 가끔 그 생각은 해요. 저도 이제 막 상대가 보이면 저 사람이 강하고 약하든 죽을 각오로 싸우죠. 그건 있어요. 그 정신은. 그래서 이제 막 그 상임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임모 씨 의원하고 이제 붙잖아요. 그럼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사람만 보이는. 그런 이 멘탈이 있어요. 예. 그건 그러니까 이제 딱 지나고 나면 주변 돌아보면 창피한 거야. 그때는 그 사람만 보여. 그게 순수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사람만 보여. 아, 난 저 사람한테 질지언정. 근데 무릎 꿇지는 않는다. 무릎 꿇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이고. 오늘 만나서 반갑고 예, 늘 감사합니다. 네,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예, 예. 책 읽고 다시 한번 또 예, 뵙죠.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